4,000년 동안 이 신비한 식물은 다른 작물을 죽이는 불모의 땅에서 번성했고 땅을 전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제국들이 무너지는 동안 문명 전체를 먹여 살리고 죽은 땅을 치유했습니다. 땅속 비밀은 무엇일까요? 역사에서 위대한 문명의 이야기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그들의 왕, 전쟁 및 발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간단한 식물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특별한 식물은 4,000년 이상 조용히 지역 사회를 먹여왔습니다. 다른 농작물이 죽는 곳에서 강하게 자라며 토양을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듭니다. 이 식물의 뿌리는 땅과 인간 역사 속 깊이 뻗어 있습니다. 이 식물은 제국들이 살아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무역소와 작은 농촌 마을과 함께 그를 도왔습니다. 이 농작물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정원사들에게 화학물질이나 비싼 비료 없이 지친 토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밀을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식물은 램랩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히아신스 빈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이 덩굴식물은 얇고 비옥하지 않은 토양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자연을 올바르게 대할 때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고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램랩 이야기는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수천 년 전 처음으로 그 식물을 재배했습니다. 무역상들은 그 씨앗을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무역로를 따라 운반했습니다. 곧 그것은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지중해 일부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대 농부들은 현대 과학자들이 아는 방식으로 질소 고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램랩을 재배한 후 그 다음 농작물은 더 크고 초록색으로 자라며 더 많은 음식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거의 비어있던 토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비밀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램랩의 뿌리는 결절이라고 불리는 작은 혹을 만듭니다. 이 혹은 질소를 고정하는 특별한 박테리아의 집입니다. 이 미세한 유기체는 공기에서 질소를 잡아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토양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마늘은 농작물이 땅에서 영양분을 빼앗는 반면 램랩은 실제로 영양분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는 해마다 토지가 나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램랩이 이렇게 오랫동안 중요한 농작물로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꼬투리는 채소로 먹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콩은 말려서 나중에 먹을 수 있습니다. 잎은 신선하게 또는 요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덩굴을 사용해 가축을 먹이며 혹독한 계절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러나 토양을 만드는 업무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습니다. 농부들은 종종 조수수나 수수와 같은 주요 곡물 작물 옆에 램랩을 심었습니다. 콩이 줄기를 타고 오르며 토양을 그늘지게 하고 영양이 풍부한 잎을 떨어뜨려 비옥한 토양을 만듭니다. 수확 후 남은 덩굴과 뿌리는 땅에 파묻혀 녹색 비료가 되어 유기물과 미네랄을 지구에 돌려주었습니다. 이 주기는 이러한 농부들이 밭을 닳게 하는 대신 실제로 세대와 계절마다 더 나아지게 만들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램랩은 생존자입니다. 일단 시작되면 가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모래나 점토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다른 농작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산성 조건에서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고대 농업 시스템에서 이것은 더 섬세한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불량한 땅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덮어주면서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얇은 토양이 씻기거나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농부들이 몬순 쌀 수확 이후에 덮개 작물로 심어 이 식물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심기 시즌까지 토양을 보호하고 풍부하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는 이동 농업 시스템의 일부로 활용되어 곡물 생산 사이클 사이에 땅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랩랩의 역사적 역할이 흥미롭긴 하지만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매우 기대됩니다. 현대의 정원사들은 종종 눌려있거나 닳아버린 화학적으로 불균형한 토양을 다룹니다. 화학 비료는 식물이 단기간에 성장하도록 강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토양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랩랩은 자연의 과정을 활용하는 저비용, 자연 대안을 제공합니다. 랩랩을 계절적 덮개 작물로 심는 것은 경작이나 비싼 토양 개선 없이도 토양 비옥함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온난한 기후에서는 봄에 심어 여름 동안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양을 그늘지게 하고 잡초를 방지하며 유익한 생물들에게 영양을 제공합니다. 깊은 뿌리는 압축된 땅을 부수고 물이 잘 스며들도록 채널을 만듭니다. 더 추운 지역에서도 랩랩은 더운 달에 재배한 후 서리 전에 자르고 겨울 동안 덮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썩어가는 식물 물질은 지렁이와 토양 미생물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며 더 건강한 봄 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오늘날 랩랩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혼합 재배 시스템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옛 전통을 따라 옥수수나 해바라기와 같은 키가 큰 작물과 함께 재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콩이 기어오르고 주요 농작물은 비옥해진 토양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 정원에서는 격자나 울타리가 덩굴을 지탱할 수 있으며 덩굴은 그 아래에서 더 섬세한 식물에 그늘을 제공합니다. 유기농 정원사들은 또한 자연적인 해충 방제를 위한 역할로서 랩랩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두꺼운 잎은 해충수를 줄이는 유익한 곤충의 서식지를 제공하며 꽃은 수분 매개체를 유인하여 근처에 열매를 맺는 식물의 수확량을 증가시킵니다. 화학 비료를 완전히 피하고자 하는 정원사들은 랩랩을 윤작하여 재배할 수 있습니다. 한 해된 한 해에는 식량 작물로, 다음 해에는 순전히 녹색 비료로 사용합니다. 커팅의 토양에 혼합하는 식물 물질은 질소와 탄소가 풍부하여 토양 생명이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합니다. 기후 문제로 인해 식량 생산이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에서 고온, 불량한 토양, 불규칙한 강수량을 감당할 수 있는 농작물인 랩랩과 같은 작물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농부들과 정원사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며 비료와 토양 개선을 위한 취약한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줍니다. 역사적 관행에서 배우면서 우리는 생산적이고 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랩랩의 시간이 지나도 토양을 개선하는 능력은 그것이 단순한 일시적 해결책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땅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소규모 농부들, 자급자족하는 사람들, 지역사회 정원들에게 이 고대콩은 땅 아래에서 치유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랩랩을 심을 때 당신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에 동참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연과 싸우지 않고 함께 일하는 농업 형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산업 대신 생물학을 사용하여 풍요를 창출합니다. 고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농부들을 먹여준 같은 식물이 오늘날에도 사람들과 토양을 먹여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땅에서 마지막 남은 조각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주어 다음 수확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랩랩콩은 그 원칙을 보여주며 그것을 문명의 시작 때처럼 현재에도 가치 있게 만듭니다. 4,000년의 세월을 넘어 먼지 나는 아프리카 평원에서 인도의 테라스까지 이 식물의 조용한 작업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공동체를 먹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농업에 관한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종종 조상들이 남긴 지식 속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현대의 정원사에게 선택은 간단합니다. 이 유산을 자신의 땅에 가져와서 그것이 당신의 수확뿐만 아니라 향후 계절들의 토양 건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지켜보세요. 이 농업 역사와 실용적인 정원, 가꾸기에 대한 여정이 유익했다면 잊혀진 지혜에 대한 더 많은 심층 분석을 위해 시작할 때 구독하세요. 이 비디오를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현대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고대 도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